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이 증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시중은행 월급 통장에 현금 5천만 원을 넣어둔 분들, 1년에 고작 50만 원 정도 이자를 받고 계시죠. 근데 같은 돈을 CMA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려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이면 1천만 원이에요. 같은 돈인데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해외여행 한 번을 더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은행들은 이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왜 해주겠어요? 오히려 안전한 예금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돈을 최대한 낮은 이자로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2023년 기준 일반은행 보통예금 평균 이자율이 0.1%예요. 근데 CMA는 평균 3%가 넘어요. 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CMA로 옮겨요. 카드가 빠져나갈 돈만 은행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CMA죠. 이게 돈 굴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둔 일반 통장에만 돈을 쌓아두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은행과 CMA의 이자 차이가 이렇게 큰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CMA가 안전한 걸까요? 오늘은 은행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먼저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CMA가 처음 나온 건 1980년대 미국이에요. 당시 미국에서는 증권사들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잠깐씩 현금으로 갖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돈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고요? 이 돈을 모아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CMA의 시작이에요. 한국에는 1990년대 말에 들어왔어요. 외환위기 직후였죠. 그때 증권사들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였거든요. 은행들이 워낙 강했으니까 증권사들은 뭔가 차별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CMA를 들여온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사람들이 증권사에 돈을 맡겨?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이 훨씬 안전하다고 믿었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은행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CMA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확 달라졌어요. 그때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지자마자 예금 이자율을 확 낮췄거든요. 근데 CMA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돈 좀 아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CMA로 갈아타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에요. 왜 은행은 이자를 적게 주는데 CMA는 이자를 많이 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은행의 장사 방식이 달라요. 은행은 뭘로 돈을 벌까요? 여러분이 맡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연 1% 이자를 주고 예금을 받아요. 그 돈을 대출자한테는 연 4%에 빌려주죠. 그럼 중간에 3%가 은행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고요? 은행들이 이 마진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려고 해요. 어떻게요? 예금 이자는 최대한 낮게 주고 대출 이자는 최대한 높게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낮은 이자를 줘도 어차피 돈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 시중은행 평균 예대마진이 2% 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은행들이 이 마진으로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국내 5대 은행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20조 원이 넘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CMA는 달라요. CMA를 운영하는 증권사들은 여러분의 돈으로 뭘 할까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환매조건부 채권, RP 같은 거요. 이런 상품들은 안전하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상품들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마진이 적게 붙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는 그 수익을 거의 그대로 고객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 물론 증권사도 약간의 수수료는 떼가지만 은행의 예대 마진보다는 훨씬 적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규제와 경쟁 환경의 차이예요.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요.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호해주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때문에 은행들이 편안해져요. 어차피 망해도 나라에서 보호해주니까 우리가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증권사들은 어떨까요? 경쟁이 훨씬 치열해요. 고객이 쉽게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높게 줘야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고요? 인지도와 관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CMA가 뭔지 몰라요. 2022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중에서 CMA를 알고 있는 비율이 30%도 안 됐어요. 나머지 70%는 CMA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쓰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은행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은행 통장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월급 통장도 은행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행들은 이걸 이용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맡기니까요. 그래서 낮은 이자를 줘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현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 0.1%로 계산하면 1년에 10만 원이에요. 세금 떼면 8만 원 정도 손에 쥐는 거죠. 한 달에 6,600원 꼴이에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억에 사 먹으면 끝나는 돈이죠. 같은 돈을 CMA에 넣으면요. 이자율 3%로 계산하면 1년에 300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 24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면 통신비랑 넷플릭스 구독료는 나오잖아요. 차이가 얼마예요? 1년에 232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320만 원이죠. 이게 작은 돈인가요?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같은 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차를 한 대 더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고요? 이게 복리로 굴러가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1억 원을 30년 동안 CMA에 넣어두고 이자를 재투자하면 원금이 2억 4천만 원이 돼요. 근데 은행 보통예금에 넣으면요? 1억 3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4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돈인데 단지 어디에 넣느냐의 차이만으로 30년 뒤에 강남 아파트 하나 값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길 바라요. 왜냐고요? 은행 직원들한테는 예금 유치 목표가 있거든요. 분기마다 얼마를 모아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CMA로 옮기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만류하려고 하죠.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CMA는 여러분의 돈을 초우량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거든요. 국채, 우량기업 어음, 대형은행 CD 같은 거요. 이런 상품들이 부도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게다가 증권사 자체도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CMA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본 사례는 거의 없어요. 물론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 정말 예금자 보호가 중요하시다면 종금형 CMA라는 게 있어요. 우리종합금융 같은 종합금융사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은행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파킹 통장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이것도 2%대 금리를 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그럼 CMA랑 뭐가 다르냐고요? 파킹 통장도 좋은 선택이에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근데 CMA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바로 가능하거든요. 돈이 CMA에 있다가 투자 기회가 생기면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CMA가 더 편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권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뭐든 괜찮아요. 본인이 편한 곳으로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는 CMA 상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RP형, MMF형, MMW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RP형은 증권사가 안전한 채권을 담보로 이자를 꽉 약속해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원금 손실 걱정이 거의 없어요. MMF형은 이자가 조금 낮지만 투자 대상이 다양해요. MMW형은 수시 입출금이 더 자유로워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요? 일단 RP형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이자율이 높고 안정적이니까요.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서 넣으면 더 안전하고요. 세 번째는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 계좌에서 CMA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매달 급여일에 자동으로 CMA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필요한 생활비랑 카드값만 은행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CMA로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체크카드 연결이에요. 요즘 CMA는 체크카드랑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고요? CMA에 있는 돈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은행 계좌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이자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는 비상금 관리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월 생활비의 3대 6개월치는 CMA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주식이나 펀드에 넣으면 필요할 때 바로 못 빼거든요. 근데 CMA는 즉시 출금이 돼요. 그러면서도 은행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비상금 관리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는 증권사 선택 기준이에요. 모든 증권사 CMA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자율도 조금씩 다르고 수수료도 달라요. 그래서 비교해봐야 해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에 가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보통 0.1에서 0.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1억 원이면 연간 10대 20만 원 차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세금 관리예요. CMA 이자도 이자소득세 15.4%가 붙어요. 이건 은행 예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안 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덟 번째는 주의사항이에요. CMA도 만능은 아니에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CMA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안 쓸 돈이면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5년 이상이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도 생각해 봐야죠. CMA는 어디까지나 단기 현금 관리 수단이에요. 아홉 번째는 앱 활용이에요. 증권사 앱들이 요즘 정말 좋아졌어요. CMA 잔액, 이자 수익,
입출금 내역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은행 앱보다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낯설어도 며칠 써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10번째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들도 대부분 은행 예금만 쓰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CMA를 소개해주면 가족 전체의 재테크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알려드리는 게 효도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은행들도 CMA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CMA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20대, 30대는 이미 많이 갈아탔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은행들도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은행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규제를 통해서 CMA를 견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CMA 이자율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결국 무산됐지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금융 소비자들이 똑똑해질수록 금융사들도 더 나은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CMA를 쓰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테크의 첫걸음이 뭘까요?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모아둔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일반 은행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는 건 매년 200만 원 넘게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CMA로 옮기는 데는 30분도 안 걸려요. 30분 투자해서 평생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이제 아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은행에만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깔아보실 건가요? 돈은 아는 만큼 불어나요. 그리고 행동하는 만큼 모여요. 이 글을 읽는데 걸린 시간만큼만 CMA 계좌 하나 만드는데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